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9일 밤 8시 2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이전, 즉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윤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20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인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별관 외교부가 있습니다.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설명 및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윤 당선인의 외교부 국방부 방문에 대하여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후보지를 답사한 기획조정 및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들의 종합보고를 받은 데 이어 김기현 원내대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과 동행하여 여러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에서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 및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하고 배석한 부처 공직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 있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 중이라고 했어요.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대충 선택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최선이고 하나는 최악이고 하나는 차악입니다. 최선은 뭐냐? 청와대에 들어가 근무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폭넓게 논의한다고 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로 검토기구를 만들고 여론을 수렴한다. 목적은 대통령과 국민들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최악은 5월 10일 이전에 국방부를 밀어내고 그 청사를 접수, 집무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따른 민주당, 군, 주민, 상당수 윤석열 지지층의 반발을 누를 힘이 있는가입니다. 없다면 항구적 불안 요인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는 퇴색하고 국민 통합을 기한다면서 국민 분열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후유증의 크기에서는 문재인의 제2의 탈원전 선언에 범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지도력은 정권 출범 이전에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무리하게 입주하더라도 5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또 이전론이 나올 것입니다. 차악은 뭐냐?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크겠지만 국방부의 경우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명분은 충족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항구적 대통령궁이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별 생각 없이 한 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킨데 아마 스스로도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갖는 무게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번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를 보면 앞으로 5년을 대충 예상할 수 있고 윤석열 리더십의 수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여론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론이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야 된다, 서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수렴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이 조선닷컴에 있는 댓글, 대표적 댓글을 몇 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는 집으로 들어가라. 건국에서부터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궈낸 소중한 틀을 왜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나? 소통이 문제라면 국민 앞에 자주 나타나면 된다. 단순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문제로 인수위 주요 업무가 모두 가려지고
그 틈에 문재인 당의 공격 빌미를 주는 것도 대단한 실책이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헤매나? 여기에 찬성 63, 반대 15입니다. 또 하나, 이제 당선자의 입으로 결정을 내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좀 더 여론을 살피고 전문가들 의견을 취한 뒤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 초부터 공격의 빌미를, 좌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좌파 세력들의 사사건건 시비거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댓글. 새 환경에서 국정의 새 시대가 열릴 듯하다. 상식이 통하는 이 나라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옮겨 일하는 것도 중요할 듯. 요거는 좀 일단 이전에 찬성한 쪽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쪽인지 외교부 쪽인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배경환 씨가 쓴 댓글입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를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요. 보수 진보 어느 편의 언론 할 것 없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내내 당선자를 괴롭혔던 무속 풍수 지리도 다시 나오고요. 잘한 것 모두가 블랙홀처럼 이전 건으로 부정 이미지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 여론조사에서 제일 낮은 지지율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청와대 입주 후 시간을 갖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두루두루 살핀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찬성이 14, 반대는 제로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배경환 씨가 조선닷컴에 쓴 댓글입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를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요. 보수 진보 어느 편의 언론 할 것 없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내내 당선자를 괴롭혔던 무속 풍수 지리도 다시 나오고요. 잘한 것 모두가 블랙홀처럼 이전 건으로 부정 이미지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 여론조사에서 제일 낮은 지지율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청와대 입주 후 시간을 갖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또 한 분, 이정인이라는 분. 며칠 만에 갑자기 튀어나온 용산으로 이전은 100% 졸속이고 바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겁니다. 이런 졸속은 엄청난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걸 놓치지 않을 좌파들의 총공세 앞에 뭘로 버틸래요? 최소한 지방선거 참패 잘못하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답답합니다. 국방부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터잡아 지은 국방을 위한 건물이다. 이렇게 갑자기 국방부를 내보내고 대통령실을 만드는 건 무리한 일이다. 우선 청와대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천천히 면밀하게 재검토하면 좋겠다. 엄청난 국가 예산을 쓰는 일을 졸속으로 하면 결국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고민이 많겠지만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상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거리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상식입니다. 상식적 판단하면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상식이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말에 의하면은 뭐 따로 배울 것이 없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라는 멀쩡한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싫다고 학고방 찾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위치상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외부에 근사하게 지어서 나가는 방안도 생각하고 리모델링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딱 간단합니다. 소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주 1회 기자회견하면 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했던 식입니다. 주 1회 기자회견을 청와대에서 하면 아무도 청와대가 불통장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머리에는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와대는 폐쇄된 공간이다. 재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열화와 같이 기대한다. 청와대를 돌려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반대 여론을 끄고 과감하게 하면은 결국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밀리면은 나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겠는데 그 최악의 선택을 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윤석열 당선인은 5년 뒤에 내일 결정이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제2의 탈원전 선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2017년 취임 직후에 잘 나갈 때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을 했다가 5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원전만큼 우리 국정에 그리고 우리 역사에 그리고 정통성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 아주 근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선은 차악이 되겠네요. 차악은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건데 그것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차분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5년을 미리 들여다보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에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건지 자신의 신념인지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